근자에 들어 한민족의 기원이 서린 유화유역의 물질문화가 집중 조명되면서 고조선을 포함한 한민족의 고대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던 기자조선이 한민족의 역사에서 빠진 부분인데요. 설사 있었다 할지라도 한민족의 역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료가 중심이 된 고대사연구 패러다임이 고고학으로 넘어간 것이죠. 과거 정설로 인정받던 여러 학설이 수명을 다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러나 고대사 연구의 주대상인 고조선의 강역이 중국의 동북 삼성과 북한 땅이다 보니 발굴을 주도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인데요. 역사학이란 학문적 본질을 망각한 채 다수설을 차지하기 위한 파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주류 역사학계의 대표적인 고조선학자가 단군 조선의 역사적 실체를 부정하면서 조선 상고사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인데요. 이러한 논란이 시작된 이유는 구하기 힘들었던 중국 고대 문헌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던 세력들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관심만 있으면 누구든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거기다가 고고학 등 새로운 연구기법의 등장으로 사료가 부족한 고대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 정립된 역사관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고조선에 대한 역사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의 자손이라 배웠지만 정작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실제했던 우리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곰이 사람으로 변했다는 신화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신화를 걷어내더라도 역사 속에 당당히 존재했던 고조선을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조선이라 하면 이시조선과 구별하기 위해 고대에 존재했던 조선을 가리키는 용어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사학자마다 고조선의 명칭에 대해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군왕검의 조선을 고조선으로 보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단군왕검의 조선과 기자조선 그리고 위만조선을 고조선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군왕검의 조선은 없었다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으며 기자조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조선과 후조선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하지요. 고조선의 강역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대동강 유역에 존재했던 소규모 군장국가로 보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한반도 북부와 만주를 지배했던 패권국으로 설명합니다. 이렇듯 고조선에 대한 명칭과 강역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역사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한민족이라는 문화적 동질성이 자리 잡기 전에 존재했던 고조선의 실체가 기록으로 남아 후대에 전해져야 하는데 이딴 병화로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민족을 오랑캐로 취급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서술한 중국 왕조시대 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중국이라면 환장하게 좋아하면서 물고 빨던 지식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이 남긴 가장 오래된 고조선에 대한 기록도 중국에 남아 있습니다. 낙양성 북쪽에 위치한 북망산에는 중국으로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산재해 있는데요. 고당 전쟁에서 패한 고구려 지배 세력이 끌려가 사망한 사람들의 묘지명에 귀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묘지명까지 남겼다는 것은 대부분 항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는 조국인 고구려를 배신하고 당나라에 붙어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비문 몇 개를 살펴보면 고자의 묘지명에는 이름은 자이고 자는 지첩으로 조선인이다. 고진의 묘지명에는 조선 귀족으로 크게 왕을 칭하는 것을 버리고 오랑캐를 무찔렀다. 천남산 묘지명에는 군의 휘는 남산이며 요동 조선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묘지명 대부분이 자신의 출신지를 조선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남산의 묘지에 남아있는 요동조선은 중국 선진시대 문헌인 전국책에 기록되어 있는 연해 동쪽에는 조선 요동이 있다는 문구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고구려 지배 세력은 요동에 존재했던 조선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에도 고조선에 대한 짤막한 언급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동천왕이 천도한 평양이라는 지방은 본래 선인왕검의 택지였다라는 기록인데요. 실제 환도성이 불타면서 급하게 옮긴 수도가 평안도에 위치한 평양인지 환도성 근처의 또 다른 평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부식은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 평양성을 지목한 것이죠. 왕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시조 혁거세의 신라육촌 주민들은 본래 조선 유민이다라는 기록인데요. 요약하면 평양에 있던 왕검의 땅이 조선이며 망한 후 그 유민들이 신라를 개국한 사람들이란 얘기죠. 신라인들도 조선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다 100여 년 후 몽골의 침입으로 세상이 뒤숭숭할 때 고조선이라는 명칭이 삼국유사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시조선이 설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고조선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얘기죠. 승려이련은 고조선과 위만조선을 별개의 항목으로 나누고 고조선 항목에서는 단군항검의 조선만 설명합니다. 기자에 대한 언급을 하지만 기자는 주나라가 봉한 제후국 조선이며 단군항검이 설립한 조선은 멸망하지 않고 기원전 400여 년까지 존속된 것으로 본 것이죠. 이를 시공간적으로 연결해보면 단군항검은 요임금과 같은 시기에 평양에 도읍했다가 아사달로 옮겼으며 이후 기자에 밀려 장단경으로 다시 도읍을 옮긴 것입니다. 단군항검의 조선과 주나라 제후국 기자조선은 수백 년 동안 공존하다가 단군항검의 조선이 먼저 망하고 기자의 조선은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련은 위만 조선과 구별하고 단군항검의 조선이 실제 역사임을 강조하기 위해 고조선으로 표기한 것이죠. 단군 조선을 기자 조선이 승계하고 위만 조선으로 이어졌다는 세간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구분법입니다. 제야사학계가 삼국유사의 기록을 강조하는 이유인데요. 오랫동안 한문을 배웠던 저 또한 삼국유사 기입편을 수백 번 읽어보고 석학들의 해석을 들여다보았지만 삼조선 승계론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단군항검이 도읍한 평양, 아사달, 장단경 등 고조선의 중심지를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서경인 평양을 중심으로 평안도 지역을 무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련이 건국신화를 인용한 단군고기의 존재가 고려 중기부터 기록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단군 숭배 사상은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국유사를 얘기하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역사적 사실보다는 단군 신화를 먼저 떠올립니다. 비슷한 시기 유학자이자 조정관료인 이승유가 지은 제왕운기는 이련과는 조금 다르게 고조선을 바라봤는데요. 단군이 설립한 조선은 상나라 무정시기 때 멸망하며 164년 뒤 설립된 기자조선을 후조선으로 그리고 준항을 몰아낸 위만조선으로 이어졌다고 기록합니다. 기자조선을 후조선으로 바라본 이승유의 관점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편찬한 고려사에도 그대로 이어져 기자조선이 오랫동안 한민족의 역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른바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삼조선론이 득세하게 된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국명을 조선으로 삼아 단군의 유지를 잇고 사직단에는 단군의 영정과 모형상을 모신 단군성전을 세워 제사를 지냈는데요. 조선시대에 들어 공식적인 단군의 위상이 더 높아진 것이죠. 덩달아 소중화를 자처한 사대부들에 의해 기자에 대한 존숭도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단군 조선을 부정하고 기자 존승을 강화하는 기류가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일제감정기 조선총독부가 추진하는 식민사관의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해 단군 조선을 부정하는 데 이용됩니다. 그러나 북학파가 중심이 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고조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데요. 중국 문헌에 기록된 지명을 하나하나 따지고 고증하여 대동강 유역으로 비정하던 고조선의 강역을 요동과 만주 일대로 확장하는 새로운 관점이 제시됩니다. 고조선이 중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만한 강역을 갖춘 패권국가라는 것이죠. 근대에 들어서면서 단제를 필두로 단군을 고조선의 종교적 정치적인 절대권자로 조명되며 이에 따라 단군 신앙이 나철의 대종교로 조직화되기 시작하는데요. 대종교가 표방한 단군 중심의 민족주의적 역사관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중심이 된 조선반도사를 추진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로 작용합니다. 그러자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조선사 편수를 위한 역사 편찬기구를 설립하고 다수의 조선 지식인들을 고문과 위원으로 선임해 문화정치를 표방한 것이죠. 단군을 조선의 역사에서 제외하고 조선과 일본이 하나 되는 것을 행복과 영예로 표현한 조선총독부의 역사관을 우리는 식민사관이라 부르며 여기에 동조한 지식인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1934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학술단체 진단학회가 해방 후 편찬한 한국사의 고조선 편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군의 개국 시기가 요시대라는 것은 민족적 자존심으로 비슷한 고대 명칭을 꼬투리로 삼은 것이며 단군이 도읍하였다는 아사달은 현재 평양이다. 따라서 한나라에 의해 위시조선이 멸망하고 한사군을 세운 위치 또한 대동강 지역을 비롯한 한반도 북부일 수밖에 없다. 삼국유사 등이 말하는 기원전 24세기 고조선 개국설은 설화이며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경 한반도 북부에 있었던 군소 세력이라는 설명입니다. 이후 고고학이 점차 사료 중심의 고대사 연구를 보완하면서 고조선은 요서에서 요동으로 그리고 평양으로 중심지가 이동했다는 학설이 점차 다수설로 변해온 것이죠. 일부 학계와 제야 사학계에서는 고조선의 기원을 홍산 신석기 문화에서 찾고 있으며 단군항검의 건국현 대와 비슷한 하가저마층 문화가 고조선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거 오랫동안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을 고조선의 영향력과 문화권으로 설정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폐기된 학설이지만 국정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수십 년 동안 다수설이었죠. 단군왕검의 건국연대와 고조선의 강역을 설명하는 데 단순하면서도 편리한 방편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고조선의 연대 문제와 강역 문제는 한국 고대사의 핵심이자 기본 골격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한민족의 기원은 요서에서 시작되어 요동으로 그리고 한반도로 세력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고조선의 강역도 요서에서 시작되어 요동으로 그리고 마지막이 평양으로 옮겨갔다는 중심지 이동설이 다수설입니다. 요서 지역과 연결고리인 요동 지역의 물질 문화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